스타워즈의 스피노프 시리즈인 만달로리안을 보다 보면 이 작품이 참고한 다양한 고전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달로리안은 스타워즈의 토양이 됐던 숱한 작품과 장르를 시리즈 매 편마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색자나 무법자 3부작 같은 고전 웨스턴이 있으며 광선검과 스타워즈의 테마를 창조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구로사와 아키라의 숨은 요새의 새 악인이나 7인의 사무라이 같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특공대 영화이기도 한 스타워즈처럼 만달로리안 역시 두 번째 시즌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해안 절벽에 설치된 초대형 대포를 파괴하려는 특공대를 서스펜스 넘치게 묘사해 특공대 영화의 유행을 일으킨 나바론 요새를 참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특히 첫 시즌 일곱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란 특공대 영화 가운데 나치 사령관 하이드리히를 암살하려 했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모두가 죽음을 향해 가는 극히 비극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작품인 새벽의 7인의 클라이맥스를 오마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달로리안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이미지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비록 종이 다른 두 사람이지만 이 둘이 보여주는 유사 부자 관계는 이 시리즈를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전설적인 찬바라 영화 아들을 동반한 관객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달로리안 시리즈 극장판인 만달로리안과 그로구에는 독에 중독돼 쓰러져 있는 만도를 그로구가 돌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아들을 동반한 관객 2편에서 상처에 있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오가미를 위해 어린 아들 다이고로가 입에 물을 머금고와 물을 먹여주고 돌부처에 공양한 떡을 자기 옷과 바꿔 들고 와 아버지에게 먹이는 행동을 그대로 오마주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리즈 전체에 걸쳐 유모차를 타고 있는 그로구를 보고 있으면 각종 무기가 장착된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다이고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달로리안 시리즈를 보면서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서 떠올리는 요소가 아버지와 아들뿐인 것은 아닙니다. 만달로리안이 수많은 영화를 참고하고 인용한 것처럼 아들을 동반한 관객 역시 무에서 생겨난 영화인 것은 아닙니다. 관객은 아들을 동반한 관객을 떠올리게 하는 만달로리안을 보면서 다양한 영화, 다양한 장르가 어떻게 영화의 역사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달로리안에서 만도는 현상금 사냥꾼입니다. 그는 돈을 받고 사람을 잡거나 죽이는 인물이죠.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서 막부의 참수인이었다가 다른 세력에 의해 가문이 박살난 오가미 이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복수를 꿈꾸는 한편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자객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현상금 사냥꾼과는 다른 일이지만 크게 다르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오가미 역을 맡은 와카야마 토미사부로가 참여한 영화를 보다 보면 또 다른 면모가 보입니다. 아들을 동반한 검객 이전에 참여한 작품인 현상금 사냥꾼 3부작에서 토미사부로는 막부의 첩자이자 의사이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 일 또한 맡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리즈는 토에이 영화사가 007 시리즈에 자극받아 일본판 007을 만들려는 계획에 따라 1969년에 제작된 영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시리즈 1편 현상금 사냥꾼은 토미사부로가 19세기 초중반 일본을 배경으로 다양한 무기를 활용해 적들을 해치우는 사무라이판 007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 첫 번째 영화에서는 제목과 달리 현상금 사냥꾼으로서의 정체성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토미사부로의 현상금 사냥꾼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장면은 2편인 5인의 현상금 사냥꾼 오프닝에서죠. 토미사부로는 웨스턴 영화에서처럼 말을 타고는 범죄자를 결박해 끌고 가는 중입니다. 현상금 사냥꾼을 다룬 영화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이 영화는 전작과 달리 007 스타일의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영주의 폭정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돕고자 뭉친 5명의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로 이러한 형식의 전범을 만든 7인의 사무라이 형식을 영화의 틀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요새에서 농성하며 영주의 군대를 향해 게틀링 기관총을 난사하고 각종 총기를 사용하면서 짱고 스타일을 결합한 웨스턴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성 모방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변천사를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영화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웨스턴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웨스턴을 대표하는 존 포드 감독이 있습니다. 존 포드가 만든 숱한 웨스턴을 보던 일본의 구로사와 아키라는 존 포드 스타일을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 결합합니다. 황량한 마을을 배경으로 마을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두 세력을 이간질하며 파멸로 몰아가는 요진보와 도적단의 행패에 신음하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7명의 사무라이가 힘을 합치고 마을 사람들을 훈련시켜 도적단을 몰아낸다는 지렌의 사무라이처럼 이 장르의 걸작들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들은 기존 웨스턴과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진 웨스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대표는 이탈리아 웨스턴이죠. 세르지오 레오네는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에 영향받아 요진보의 비공식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는 황야의 무법자가 포함된 무법자 3부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처럼 탄생해 흔히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웨스턴은 또다시 일본을 자극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상금 사냥꾼 시리즈와 같은 작품이고, 이 시리즈 2편은 무협영화의 거장 장철이 마적단에게 점령당한 마을을 지키려는 5사람의 처절한 혈투를 묘사한 5장 같은 영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영화의 상호 모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들을 동반한 관객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는 여러 장면에서 웨스턴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충잡이들의 대결을 모방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스타워즈가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만달로리아는 구로사와의 사무라이 영화 이후 작품이며, 원작 만화 새끼 딸린 늑대와 함께 후대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게 영향력을 흡수하고 스타워즈가 참고했던 숱한 작품을 영화 속에 노골적으로 반영하면서 즐거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만달로리안에서 아들을 동반한 관객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첫 장면이 있습니다. 본명은 딘 차린이지만 짧게 만도로 불리는 만달로리안이 어려 보이지만 나이를 알 수 없는 그로구와 유모차를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유모차에 탄 아기라는 모티브는 이 두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서 어린 다이고로는 시리즈를 거치며 점차 유모차에 장착된 각종 무기로 오가미를 노리는 적들 가운데 일부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만달로리안에서는 거대한 코프스 형태의 괴물로 인해 만도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로구가 괴물을 들어올려 만도를 구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그로구가 강력한 포스를 지녔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면서 자기를 돌보는 어른을 돕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동반한 관객이 극단적인 폭력 묘사로 성인 관객을 노린 작품이었던 반면에 전체 관람가를 지향하는 만달로리안이 순화된 폭력 묘사를 지향한다는 걸 떠올린다면 이 두 장면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공유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서 오가미가 어린 아들과 함께 자객 의뢰를 받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동반한 관객이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 클리셰인 아들을 돌보는 어른을 다루는 영화에선 어른끼리만 일을 주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상황이 지나고 아이가 현재의 폭력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길 때에야 아이는 어린 영역에 발을 들입니다. 존 카사베츠의 1980년 영화 글로리아나 릭베송의 1995년 영화 레온 같은 작품이 이런 클리셰를 아주 잘 활용하고 확장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오가미는 어린 아들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명부마도의 길을 가는 동료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곧바로 만달로리안에서 만도가 그로구와 함께 현상금이 걸린 일거리를 의뢰받는 장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만달로리안은 아들을 동반한 관객처럼 그로구를 극단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구 역시 마냥 보호만 받는 존재인 것은 아니며 때로는 포스를 활용해 만도를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아들을 동반한 관객에게는 막부의 어둠에 숨어 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야구 일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장은 막부의 참수인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오가미 이토를 제거해 영광스러운 참수인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그렇게 야규 일족은 오가미의 아들 다이고로를 제외한 모든 일을 참살하고는 오가미에게 막부 반역죄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이러한 흉계를 알아차린 오가미는 죽음보다 더한 피비린내 풍기는 길을 각오하고는 갓난아기인 다이고로에게 지옥을 향하는 길을 상징하는 칼과 평안한 죽음에 이르게 할 공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이 장면은 스타워즈의 또 다른 외전인 북 오브 보바펫 6번째 에피소드에서 앙증맞은 사슬 갑옷과 광선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로구 장면으로 오마주되기도 했죠. 이제 오가미는 공 대신 칼을 택한 아기 다이고로와 함께 지옥을 거닐며 마귀처럼 적들을 참살하겠다는 명부마도를 걷는 수라의 길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자객 일을 하며 어느새 자신의 이름인 오가미 이토와 유사한 오카미 이토, 즉 한 마리 늑대로 알려지고 곧이어 새끼 딸린 늑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명한 자객이 됩니다. 만달로리안의 만도는 어린 시절 독립행성계 연합의 공격으로 마을 사람과 부모님이 학살되고 만달로리안에게 거두져 만달로리안의 일원으로 현상금 사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로구를 만나
이 아이를 지키고자 하면서 그루구를 노리는 현상금 사냥꾼의 목표가 됩니다. 이제 만도 또한 명부마도의 길을 걷는 것이죠. 이와 함께 사냥꾼으로서의 위상 또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루구는 정식으로 만도의 제자가 되어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모합니다. 아들을 동반한 관객과 만달로리안에서 관객의 시선을 끄는 가장 큰 요소는 단연 이 아들들입니다. 아들을 동반한 관객의 다이고로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시리즈 6편에 출연하며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등장 때는 영화 촬영과 관계없이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귀여운 행동을 보여주다가 시리즈가 이어지며 점차 심각한 표정으로 변해갑니다. 그래도 영화 중간중간 티없는 아이의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달로리안의 그루구는 비록 인형으로 만든 캐릭터이긴 하지만 아이 특유의 요소를 아주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물건에 호기심을 느끼거나 이것저것 건드려보는 행동 등이 그렇죠. 여기에 만도와 함께하며 점차 폭력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목보라는 이미지를 추가해 그루구의 귀여움을 극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달로리안에서 어린 그루구를 돌보고 있는 만도를 보고 있으면 이들 영화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만도가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직업과 달리 순수하고 정이 많은 측면에서 마치 다이고로가 야차와도 같은 지독한 복수심에 휩싸이지 않고 선량하지만 악을 처벌하고자 사악한 무리만 제거하려는 자객이 되었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 유혈과 폭력으로 혼자가 된 자신과 유사한 아이를 발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들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은 복수기, 오가미 이토에서 성인이 된 다이고로이자 만도로 이어져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백지와도 같은 그룹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다소 억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 보다 풍부한 상상을 더해 나머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즐거움을 더 확장하는 행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화가 영화 그 한 편만으로 존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영화의 만신전에서도 그 어떤 영화의 영향도 없이 홀로 존재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화는 영화와 이어지고 사회와 이어지며 수많은 책과 미술 그리고 음악으로도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종합예술의 결정판인 것이죠. 만달로리안과 아들을 동반한 관객의 유사성은 이러한 과정의 아주 작은 단편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판타스틱 영화백서는 세상의 모든 호러 영화를 다루고자 하는 호러 영화사, 드림랜드를 뒤덮고 있는 명부마도를 벗어나려는 단테를 다룬 단테 러브크래프트를 만나다와 함께 합니다. 이번 더블 피처는 여기까지입니다.